최근 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에 대해서 상소, 그러니까 상급법원의 재심을 요구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야. 이로 인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지야. 그런데 국가 배상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이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박경보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하고 뭐 얘기를 나누면 그때 우리 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소송은 진행 중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진행 속도가 갑자기 더뎌진 것 같기도 하고. 지난 네, 16일이죠. 형제복지원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기일이었습니다. 원고 중에 한 명이죠. 김창한 씨 이날 네. 이곳에 없었다고요? 네. 예, 전해주실까요? 지난 16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14명에 대한 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날 선고 날이었는데, 네네. 뭐 저희가 그 당일날 확인해서 이제 재판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이제 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래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김창한 씨는 좀 어떻게 그 당시에 형제복지원에 가게 됐습니까? 60년대 그 누님의 그 심부름을 가다가 네. 길거리에서 단속돼서 입소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수행했던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예. 듣기로는 이제 지병으로 암을 앓고 계셨고 예. 결국은 1심 선고 기일을 뭐 사흘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예. 60여 년이 흐른 지난해야 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김창한 씨가 제기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네. 그랬는지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국가 시설에 대한 그 피해자분들의 공통점입니다. 학업에 학업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미약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인지 능력이 이제 조금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지난 이 위원장님 면담을 가졌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미접수자 38,000명인데 불과 2%만 지금 지나이에 760명이 접수됐는데 어제도 또 확인한 결과 그 760명 중에 지나이에 2022년 12월 9일부로 신청 접수 끝날 때까지 760분이 접수를 했는데 예. 20여 분이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60분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선고를 보기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은 김창한 씨지만, 예. 그게 지금 그냥 얘기가 되는 그 상황에서 20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예, 지난해에 피해 접수를 아예 해놓고 조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만 어제 저희가 조사 실과에 팀장님하고도 같이 배석해서 확인한 결과 네네. 20여 분이 좀 생방이 묘연하고 대부분 사망하신 걸로, 그리고 20분이 공통점이 가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아마 이분들에 대한 국가 어떤 배상은 물론이고 네네. 사실관계 여부도 불가하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가 김창한 씨를 포함해갖고 14명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역시 지금 한 10여 개 1심, 2심 3개, 2심 항소심까지 똑같은 지금 법원의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도 3년이라 해서 2억 1천만 원 정도 국가배상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법원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지금 항소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로하시기도 하고 가족들 없이 이제 홀로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 관리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그 한을 풀 수 있는 평생의 천추의 한으로 남은 그 모습을 좀 풀고 어떻게 좀 생전에 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뎌지고 있습니다. 김창완 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 다른 피해자분들 지금 그 선고 이후에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은 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뭐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살아 있다는 게 참 감사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남의 일이 아닌 우리한테 닥쳐올 미래 같다. 그래서 소송이 좀 여기서 멈춰지고 네네. 항소까지 이미 세 개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예. 동일한 그 선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국가가 더 이상 피해자들한테 이건 그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예. 예. 그리고 또 미래 앞으로도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망자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나도 보장을 못한다. 살아있을란지 이 배상 받기 전까지 살아있을란지 같은 의견들을 내고 의논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좀 여러 고문하고 학대를 좀 어린 시절에 당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피해자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좀 세상을 더 떠나시기 전에 좀 사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네. 이번에 형제복지원 사건 미접수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을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수용 인원이 3만 8천 명이 넘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 진아이의 그 피해 접수를 2022년 12월 9일까지 하신 분들이 불과 760분에 네네.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로 2%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새로 그 후에 피접수 후에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진아이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 500여 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네. 이분들은 지금 진아이 접수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따라서 그와 동반된 그 소송도 불가하고 진술규명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분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렇게 지금 시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진아이의 직권조사나 국회에 또 진아이 조사기간 연장을 네네. 요청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어쨌든 손해배상에서 손을 들어준 거니까 네네. 760분이 진화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좀 소송을 한다면 네.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화위 입장에서도 이거 연장하기 쉽지 않다. 네. 끝났다. 뭐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진아이 위원장님, 박영선 위원장님 면담 관련해서 네네. 그런 그 내용을 좀 정부기관이나 예. 법원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진아이가 어쨌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이제 시간도 5월달이면 진아이가 사실상 지금 조사는 네네. 3월달 정도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진아이는 좀 힘들다. 따라서 그 국회에서 진아이 조사기간 연장 을 좀 요청을 해준 상태고 시도 계속 저희가 압박을 해서 네네. 시에서도 어제 그저께도 또 다시 한번 3차로 진아이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아이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소송을 하면 네네. 그 자료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도 법적인 어떤 아, 근거가 지금 있기 자료 때문에 문제가 있군요. 대부분 한 60% 70%가 자료가 없습니다. 아, 예. 어떤 분들은 들어간 날짜라 있는데 나온 날짜는 없고 아하. 아예 이름도 없는 분들 그냥 너도 있었잖아. 아하, 저희가 40년 예. 50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난 자료가 없다 해서 음. 울먹이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이 속출했기 때문에 아. 그 진화의 조사가 꼭 필요로 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따로 조사하기에는 네. 자료가 없을 뿐더러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이 만만치가 않을 거고 예. 자료 접근조차도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요즘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해서 네네네. 상당히 그런 그 어려움을 저도 뭐 참 전국을 다 누벼봤지만 네네.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래 피해자 다수는 신청 기회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신 예.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실제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미접수 피해자들이 많으신데 그럼 어떻게 좀 연락을 하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요. 저희 이제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접수 진아이 미접수 피해자 협의회라는 그 자체적인 기구를 미접수 피해자들 몇 분을 이렇게 이제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예.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시에 접수된 분들도 500분이래 하더라도 네네. 저희가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시에서 또 그것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알려주시고 네네네. 본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제 기동량으로든 어떻게든 저희 이제 협의회가 단체가 있다는 걸 알면 그분들밖에 지금 저희가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수가 됐더라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협의회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조금 예. 더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경보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